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고아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회사 들어온 지 2년이 되었고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지 벌써 다음 달이면 팀장이 됩니다. 다른 부서나 저희 부서를 보아도 팀장이 되기까지 기본 5년이라는데 저는 나름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 잘하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는 개인 회사라 사장님과 여러 팀장님들이 기획안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보시고 팀장 후보를 고르신 후에 시험을 봅니다. 업무 실적을 쌓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연도 팀장 후보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고 팀장 시험이 은근 어려워서 그나마 공부를 안 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저희 회사가 정말 복지가 좋은데 그 이유는 다 잘난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고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죠. 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 통과를 하고 3개월에 거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빠르게 대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바로 팀장까지 곧 달게 되었죠. 물론 제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 성공시키는 아이디어를 여러 개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절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나마 젊은 층에 속해 미디어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을 뿐입니다. 전 최근에 팀장이 된 게 제 능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회사에는 만년 대리인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의 1년보다 그분의 몇 개월의 실적이 월등하게 좋았으니까요.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승진하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도 이런 걸 잘 못 참는 저이다 보니 양심이 아파서 사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면접 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땡땡씨, 말하세요. 전 실적도 그리 뛰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론 저의 실적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요. 물론 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신 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가 부족한 저보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 대리님도 계시고 땡땡 대리님도 계십니다. 실무를 해내실 때나 아이디어를 들어봐도 대리님들 세대에서 내실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주십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디어를 끝없이 들어주십니다. 다른 회사에 자주 있다던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도 없고 누구의 아이디어라며 위에 보고를 하실 때에도 누구의 보고서라며 제출해 주십니다. 실무가 부족한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시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기획안을 짜면 보기 쉽고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팀장은 선생을 뽑는 게 아니며 실무와 아이디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일찍 팀장 자리에 올라가서 불안한 건 이해하지만 인사팀에서 생각했을 때는 제가 팀을 이끌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팀장님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팀원을 먼저 이끌어야 그 팀장이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땡땡 대리님을 존경하고요. 팀장님보다 더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물론 팀장의 실무가 더 어렵고 복잡하여 그럴 시간이 없을 수는 있으나 회의에서 팀을 이끄는 능력은 저보다 땡땡 대리님이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땡땡 대리님은 팀장 후보에도 없어서
저는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리님도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회에서 제가 더 뛰어나다면 제가 팀장 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장님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제 팀원으로 있다면 전 팀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땡땡씨, 땡땡씨 아이디어들과 실무 적응력만 보고 팀장 후보에 넣은 건 맞습니다. 이제 보니 추진력까지 있네요. 그리고 살짝의 반항? 팀장은 그게 중요합니다. 전 회사의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팀장님들과 회의 후에 결정합니다. 전 반항 좋아합니다. 오기가 아는 옳은 반항은 좋습니다. 그럼 우선 팀장 자리에 앉으세요. 2개월 뒤에 팀장끼리 상의 후에 팀장들의 추천으로 팀장 후보를 뽑습니다. 그때 두 분을 추천하세요. 어떤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그리고 팀장 되기 전에 절 찾아온 직원은 땡땡씨가 처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대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모습이 좋습니다. 마치 이미 팀장이 되어 있는 듯 했어요. 다음 달부터 팀장직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저는 찝찝한 마음을 털고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팀장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그 점이 참 좋긴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외로웠지만요. 저는 회사 일을 시작하면서 담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자라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옥상의 계단을 타고 물탱크 있는 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이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예전에도 종종 이렇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시시껄렁한 농담도 연애사도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들려오면 그게 또 재밌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장님과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땡땡씨는 복받았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아니 내가 회사에서 왜 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쩐지 2년 만에 팀장 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난 6년 걸렸는데. 에이. 아니 아까 오후에 회의할 때 사장님 안 계셨잖아. 거기서 말 잘못 나올 뻔했다니까. 뭐라고? 아니 우리들끼리 사장딸 하니까 혼잣말로 아휴 사장딸 이럴 뻔했잖아. 너 그러면 큰일 나. 안 그래도 사장님 그걸로 예민하시잖아. 땡땡씨는 아버지인 거 모르는 것 같던데. 아닌가?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제 이름이 나와서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사장님은 자기 딸을 자기 아빠라는 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뒤에서 받쳐줄 거면 도움을 주지를 말든가. 사장님 우리가 기획안 가져가면 딱딱하신데 저번에 땡땡씨랑 가니까 엄청 친절하시더라.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저는 당황해서 또 성격이 나와버렸습니다. 손에 있던 전자담배를 들고 그대로 내려와서는 물었습니다. 이야기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방금 그거 무슨 이야기시죠? 알아야겠는데 말해주시죠. 팀장님들은 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며 담배를 다 끄시고는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던 대리님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대리님은 머뭇거리시다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도 최근에 다른 팀장에게 들었는데 제가 사장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고하고 혼자 자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만 아빠를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정말 말도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한 뒤 전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장실로 갔습니다. 제 성격상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묻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찾아갔는데 자리를 비우셨더군요. 전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사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팀장님들 대화를 들어버렸습니다. 제 아버지라고 하시던데요. 사장님은 일정이 있다며 무슨 소리냐고 나가버리셨고 다른 팀장님들은 저에게 와서 말했냐고 자기들 이름 말했냐고 묻더군요.
말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말 안 하면 얼버무리실 것 같아서요. 다들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명 안 하시면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전 제가 다 처음부터 했으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어디세요? 그렇게 그분과 저는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피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를 피하신 거죠? 저는 이때껏 고아로 자라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괜히 제가 빨리 팀장을 달게 되니까 회사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난 내가 날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땡땡씨가 생겨버렸고 난 키우려고 했는데 난 그때 학생이었어. 그래서 부모님의 내 허락 없이 고아원에 널 보내버린 거야. 물론 부모님 때문에 네 엄마와도 헤어졌고 부모님은 내가 대학원까지 나오면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했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지. 그래서 난 내 능력으로 내 자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공했고 사람을 써서 널 찾아보기도 했단다. 나한테 있는 거라곤 네가 막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그거 한 장이야. 그런데 내가 쓴 사람들은 이름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너무 정보가 없다고 해서 난 모든 고아원에 전화를 했어. 그런데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나이도 이름도 똑같은 네가 우리 회사에 온 거야. 솔직히 팀장 후보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난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쯤 사람을 써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그 고아원에 같은 이름, 날짜가 다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바로 너였어. 너에게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네가 받아들일까 걱정이 컸고 마침 팀장을 뽑는 시기와도 겹쳤는데 능력도 있고 욕심도 있어 보이는 널 꼭 그 자리에 앉히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너에게는 바로 말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내 귀에 들어가서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지만 지금 너와 마주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그 입이 가벼운 팀장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많이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단다, 얘야. 그렇게 그 이유는 빠르게 유전자 검사와 호적 정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바라고 바랬던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자라오면서 정말 사람이 그리웠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무슨 죄를 안고 태어났길래 부모의 사랑조차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졌나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항상 텅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간의 원망이며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만나게 된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전 그렇게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더 미친 듯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더 독해져야만 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은 다 있던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저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전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던 그 꿈이 이뤄졌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효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